안녕하세요. 씩씩한 상암대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그 갤러리를 보다가 예전에 항암할 때 사진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바로 항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발톱에 빠졌었던 거예요. 제가 탈모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부인과 항암을 할 때는 대부분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던 경험 제가 사진도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머리카락이 다 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 머리카락이 제일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속사정이야 비었거나 말거나 보시기에 그래도 길어 보인다고 하시니까 그것 자체가 좀 위로가 되시나 봐요. 근데 그것 말고 제가 발톱이 빠졌었어요. 그 발톱이 한꺼번에 슉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발톱이 빠진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모양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먼저 발톱이 빠지기 전에 손톱이 약간 이상해지는 증상이 생기잖아요. 손톱이 약간 거뭇거뭇해지고 그리고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손톱에 이렇게 줄이 생겼었어요. 쫙 줄이 생기면서 까맣게 손톱이 변하는 거를 보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엄마가 돈 줄 테니까 가서 네일하고 와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 저희 엄마는 딸이 이제 아픈 병색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참 보기 안 좋으셨나 봐요. 얼굴에 기미도 올라오는 것 같다. 눈썹도 빠진다. 인물이 아니다. 못생겼다. 다 망가졌다. 막 이러면서 엄마가 굉장히 속상해 하셨었는데 이 발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은 빠지고 어떤 분은 또 안 빠지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발톱이 빠졌던 거죠. 그 처음에는 발톱 그 끝부분이 약간 좀 검게 돼야 된다래나? 약간 이상해. 울퉁불퉁해지면서 검어지면서 이상하더니 예, 들썩들썩거리다가 결국은 빠졌거든요. 이 새발톱이 나오는 것과랑 헌발톱이랑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이상해요, 뭐가. 봤더니 발톱에 걸어갈 때마다 피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아프다 싶었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죠. 발톱이 빠질 때 이게 아프잖아요. 걸을 때 그 염증도 이렇게 생기면서 아파서 쩔뚝쩔뚝거리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왜 어디 안 좋으세요? 발이 아파서 뭐 엉망이었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가 40대 중반이었는데 항암을 할 때가 그때는 뭐 걸음도 할머니처럼 걷고 아프니까 얼굴빛도 지금 같지 않았었고요. 모든 그 딱 봐도 환자다?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다 사람들이 안 쓰고 다닐 때인데 저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많이 이제 감염될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암을 할 때가 한창 여름이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너무너무 답답한 예. 뭐 머리는 다 빠지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좀 할머니처럼 변해가는 제 모습이 안 좋아서 멋도 약간 내보려고 했는데 멋을 내도 멋이 안 돼. 그게 기운이 있을 때는 머리 싹 빠져도 모자 딱 쓰고 화장처럼 약간 좀 하고 이러면 또 모르게 지나가거든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예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분을 본 거예요. 카페에서. 근데 제가 모자 쓰고 이렇게 스타일도 이렇게 좀 달라졌으니까 스타일이 바뀌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 항암하잖아. 그분이 너무 당황을 하신 거예요. 머리 없잖아요. 나 항암 중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냥 보기엔 이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몸에 에너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4차 항암할 때까지는 그렇게 몸에 에너지가 막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현저하게 뭐 몸이 아프다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약이 바뀌고 6차 되면서 이제 붓고 근육통도 너무 심해지고 그때는 멋은 무슨 멋이야. 아파 죽겠는데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붓고 다리도 너무
무거워서 천근만근 힘들고 뭐 눈썹도 다 빠지고 속눈썹도 다 빠지고 발톱이 빠질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일단 발톱이 빠지는 것 같다. 발톱 끝이 거뭇거뭇하게 되면서 약간 이상한 것 같다. 맨날 쉬는데도 그냥 냄새가 나는 느낌? 내가 막 땀 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피가 고이면서 고기가 약간 염증이 생겨서 이제 그런 거죠. 그때는 이제 과산화수소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세균이 죽으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소독을 매일매일 해줬어요. 소독을 매일매일 해주고 나중에 빠질 때는 그냥 뭐 빠지게 두고 또 소독하고 이렇게만 했는데 새로 나겠거니 하고 지켜봤는데 나긴 나요. 근데 그냥 날 때 빠졌다 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자리를 잘 못 잡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휘는 거예요. 안쪽으로 휘면서 파고들어서 또 아프게 되고 모양이 예쁘게 안 되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가는 네일 케어하는 샵이 있는데 거기서 발톱도 해주시거든요. 발톱을 보여드리고 제가 발톱이 빠지고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걸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발톱 교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교정기를 양쪽에 이렇게 걸어주시니까 파고드는 발톱을 약간 펴게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몇 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톱이 빠질 때 잘 잡아주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면서 내성 발톱처럼 되기 때문에 걸을 때도 아프고 모양도 나쁘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나 싶으실 텐데 요즘은 그 내성 발톱 교정해 주는 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네일샵에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곳을 발톱 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전문가예요. 병원 가도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저희 엄마가 내성 발톱이 있어서 병원 가서 옛날에 발톱도 뽑아보시고 뭐 별거 거기만 조각 내서 뽑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셨는데 요즘은 이 발톱이 있으면 그냥 병원 가지 마시고 내성 발톱 교정해주는 네일샵을 가시면 참 잘합니다. 비용이 들긴 하는데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해주시죠. 그래서 쇠라고 해야 되나? 철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 우리 선생님들끼리 보고 결정을 해주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서 하죠. 깎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깎으면 더 파고들어서 뭐 비용이 좀 들어도 그렇게 아프고 나면 좀 손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발톱 얘기한 김에 제가 손톱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항암을 할 때 손톱도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저도 지금 손톱이 건조해져서 자꾸 부러져요. 탁탁 부러지는데 영양제를 바르는 게 좋다고 해요. 그것 말고도 손톱이 탁 깨지고 나면요. 깎기에는 이 안까지 너무 찢어져서 아파서 깎을 수가 없다 싶으실 때는 그때도 또 네일샵을 가는 거예요. 가면 요즘에 손톱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테이핑 작업을 해서 거기 잘 날 때까지 부러지지 않게 힘을 받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네일샵을 가게 되죠. 제가 한동안 젤도 막 하고 그랬는데 젤을 해보면 예쁘긴 한데 이게 손톱을 굉장히 상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네일샵에 가서 기초 케어만 받지 다른 젤 레어 이런 건 잘 안 하거든요.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니까. 아무튼 손톱, 발톱 문제가 생길 때는요. 혼자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요즘은 네일샵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한번 기본 정리만 해도 좋아요. 영양제 구입해서 바르는 것만 좋고 큐티클에 오일 같은 거 바르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하다가 말다 그러네요. 핸드 로션만 좀 부지런히 발라주려고 많이 애를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항암할 때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손끝, 발끝 자체가 달라져서 내가 맨날 보면서 이렇게 속상해지잖아요. 손톱은 눈에 보여서 속상하고 발톱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다가 보면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야 이거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실 때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손톱, 발톱 병원 가서 조금 도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톱이 빠져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발톱 빠지는 일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항암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항암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여러분께 좋은 소식 있으면 그때 올게요.